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행렬의 더하기, 빼기, 스칼랍의 곱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의해 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가우스-조던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연립일체 방정식을 이제 행렬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풀었어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이제 바꿔서 썼죠. 그리고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 이제 A11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땡땡땡 AM1 땡땡땡 AMN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고 불렀어요. 요게 행렬이죠. 그리고 옆에다가 문자 x1부터 xn까지 는 하고 우변에다가 상수항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 행렬을 A라고 둘게요. 전통적으로 이제 행렬은 이제 알파벳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이름이 있어요. 얘가 이름이 열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벡터 공간을 공부하시면 벡터가 뭔지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왜 열벡터냐면 열로 된 벡터다 이거예요. 1열, 1열짜리로 이렇게 열로 돼 있는 벡터. 벡터는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이제 볼드체 이제 굵은글씨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물리에서는 화살표로 표기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익숙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건데 사실 뭐 그 스칼라랑 구분만 된다면 사실 뭘로 표기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알파벳 그 뒤쪽에 있는 문자들이 있죠. 뭐 U, V, W, X, Y, Z 이런 것들 위주로 굳이 뭐 볼드체나 화살표 표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더라도 그냥 내가 이거 얘네들이 벡터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칼라랑 구분만 되면 딱히 뭐 상관은 없다. 그럼 얘도 열벡터죠. 얘는 B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X는 B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막 엄청 컸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엄청 뭐 컴팩트해졌죠. 이걸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1차 방정식 AX는 B 이런 느낌이 좀 나죠. 뭐 이런 거죠. 뭐 A랑 X랑 곱해서 B랑 같습니다.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뭐 행렬 A랑 열벡터 B랑 곱해서 열벡터 B랑 같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이제 A 인버스를 곱하죠. 뭐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1인데 그러면 X가 A 인버스 곱하기 B고 이걸 뭐 A분의 B 이렇게 썼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 행렬 A의 인버스를 양변에다 곱해요. 물론 인버스가 뭐 아직 뭔지 모르지만 뭐 있다고 한다면은 인버스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또 이게 곱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인버스를 곱했으니까 1이겠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1은 아니고 이제 뭐 행렬의 곱셈에서 이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1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x를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이제 역행렬 이런 걸 공부하면은 근데 이번 영상에서 할 건 아니고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알아본다고 했죠. 이제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행렬에 대해서 일단 행렬의 사이즈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합시다. 행렬의 크기예요. 뭐 행렬의 말 그대로 이제 가로 세로로 얼마나 크냐 이제 그 얘기인데 가로 세로 크다는 얘기는 이제 행렬의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냐 이제 그걸 말해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m by n 이렇게 나타내는데 m이 이게 행의 수를 나타내고 앞에 있는 m이 행의 수, 뒤에 있는 n이 열의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써볼까요? 뭐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치면은 요 녀석의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얘는 2행 3열이니까 2x3 행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거 행렬 안에 있는 이런 배열되어 있는 숫자 또는 문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첨자를 잘 보면 첨자가 몇 개 있냐면 두 개씩 있죠. 요 첨자가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뭘 뜻하냐면 왼쪽에 있는 첨자는 이게 행번호를 뜻하고 뒤에 있는 체인은 열번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원소, 그러니까 요 행렬 안에 배열되어 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원소 또는 뭐 성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행렬의 성분을 얘기하려면은 몇 행에 있고 몇 열에 있느냐 이제 그 정보를 두 개를 알려줘야 한다 이거죠. 마치 좌표 평면에 2차원 좌표 평면에서 한 점을 x, y 두 개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도 행과 열 두 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행렬을 이런 식으로 첨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픽스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덱스로 나타내면은 인덱스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각각 행과 열을 뜻하는 인덱스가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가 필요하다. 행렬의 인덱스가 두 개다.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벡터는 인덱스가 몇 개일까요? 벡터, 요 열 벡터 볼까요? 이 열 벡터는 열이 한 개죠. 그러니까 사실상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열을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번호만 불러주면 돼요. 또는 이제 몇 번째, 보통 이렇게 말해요. 몇 번째 성분. 그래서 열 벡터 x의 첫 번째 성분이면 x1을 뜻하고 두 번째 성분이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두 번째 성분 x2 땡땡땡 n 번째 성분 xn, 여기 몇 번째 성분 이렇게 불러도 좋아요. 몇 번째라는 게 이제 행을 뜻하죠. 그러니까 벡터는 이제 인덱스가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x는 벡터를 인덱스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한 개가 필요하다. 이 정도. 그 정도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맞아,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AX는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행렬 A와 열 벡터 X의 곱이죠.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요. 행렬과 열 벡터의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은 요걸 보면 되죠. 요거 원래 여기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온 거니까 얘네들을 보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AX를 제가 써보면은 AX는 열 벡터예요. 왜냐하면은 AX가 B랑 같은데 B가 열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AX도 열 벡터입니다. 그럼 열 벡터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텐데, 뭐 당연히 여기 B1부터 땡땡땡 BM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B로 적지 말고 이제 그 A와 X로 적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적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B1이 는 하고 B2도 는 하고 다 이렇게 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것을 적으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을 밑에다가 갖고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AX가 좌변이잖아요. 좌변이 요게 좌변이죠. 좌변이 뭐예요? 요게 좌변이죠. 그죠? 좌변에 있는 거 갖고 오면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다 갖고 오면 귀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i번째만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bi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i번째. 그러면은 여기 i번째가 또 는 해가지고 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제가 여기 빗금친 거가 이제 AX라는 열 벡터의 i번째 성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어보면, 근데 그거 어떻게 쓰여질까요, 여러분? 여기 제일 밑에 보면 BM 있죠, 그죠? 여기 M 번째니까 그냥 M 대신에 I로 치환하면은 그냥 I 번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 기억하실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자? 인덱스로 쓰자. 그러니까 I 번째가 뭔지만 보자. 그러면 AI1, X1, AI2, X2, 땡땡땡, AIN, X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기니까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 좀 축약해서 쓰면은 AIJ, XJ 이렇게 쓴 다음에 J는 몇부터 1부터 몇까지 N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행렬과 열 벡터의 곱이에요. 여기 당연히 이거 중요하죠. 요거 아셔야 되고, 이제 요거대로 이제 행렬과 열 벡터의 곱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요 형태는 이제 보통 증명이나 아니면 그 논리 전개할 때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근데 실질적인 계산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인 계산법이 바로 아까 정의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그 AX의 첫 번째 성분이죠, 그죠? 이게 AX 첫 번째 성분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게 뭐냐면 행렬 A의 첫 번째 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행렬 A의 첫 번째 행벡터라고 할게요. 행벡터도 열 벡터가 있으면 행벡터도 있겠죠. 이제 행이 한 개짜리인 가로로 긴 그러한 벡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쪼개고 봅시다. 일단 제가 이렇게 행으로 쪼갤 거예요. 행으로 그러면 땡땡땡 마지막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총 몇 개 나올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m by n 행렬이라고 하면 m 개 행이 있으니까 행 벡터가 m 개가 나오겠죠.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제가 a1, a2 땡땡땡 a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A1 행벡터 A1이죠. 행벡터 A1의 첫 번째 성분인 A11이랑 요 뒤에 곱해져 있는 열벡터 X의 첫 번째 성분인 X1 얘네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그게 뭐냐면 요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다음에 A11 옆에는 당연히 A12가 있겠죠. A12가 있고 이 녀석이랑 또 두 번째 X의 두 번째 성분인 X2와 곱한 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또 얘랑 마지막 것끼리 곱한 게 요거죠. 그것도 다 어떻게 하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성분끼리 곱하고 더한 거죠. 요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팩터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거 점곱이라고 하죠, 여러분. 닥 프로덕트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요거 정의가 뭐냐면 뭐 내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3차원 벡터로 예를 들면 A1, A2, A3랑 B1, B2, B3 요 벡터 두 개를 점곱한다는 건 뭐냐면 내적하겠다는 거는 A1, B1, A2, B2, A3, B3 대응되는 요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한 거예요. 이게 점곱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점곱한 거죠. 뭐랑 점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A1이랑 A1이 행벡터예요. 그러니까 행렬 A의 첫 번째 행벡터랑 뒤에 있는 X라는 열벡터 있죠. 열벡터 X랑 어떻게 한 거예요? 점곱 내적을 한 게 그게 뭐냐면 AX의 몇 번째 성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분이나 그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쓰면 여기 I 번째면 여기 I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시각적인 효과를 좀 내면 이제 보통 이렇게 고개를 이제 가로 세로로 저으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AX의 첫 번째 성분 이렇게 이게 AX의 두 번째 성분 땡땡땡 이렇게 이게 n 번째 마지막 성분 n 번째죠. n 번째 마지막 성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거쳐가면서 대응된 성분끼리 곱해서 이제 다 더해주면 된다.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간단하게 뭐 2x2로 해볼게요. 얘가 행렬 A고 얘가 열벡터 X라고 하면은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곱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1, 4니까 5고 이렇게 하면은 3 더하기 8이니까 11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계산법.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충 이제 행렬과 이제 열벡터 뭐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뭐 빼먹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를 숙지를 하고 이제 행렬의 그 더하기 빼기 스칼랍의 곱셈을 알아볼 거예요. 한번 바로 알아보죠. 자 먼저 이제 합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합과 차 스칼랍에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 뭐 정의잖아요. 정의는 약속이고 약속은 이제 그렇게 계산을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정의대로 계산만 할 줄 알면 사실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깐깐한 사람들 있죠. 왜 정의가 그렇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합과 차 스칼랍에는 그냥 뭐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곱셈이 문제인데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합은 합과 차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2x2 행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2x2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반성은 잃지 않습니다.
2바이트로 쓰면은 A11, A12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21, A22. B는 B11, B1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렬의 합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해준다. 뭐 당연할 것 같죠.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죠. 당연하다고 느끼면은 너무 좋아요. 요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덱스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A 플러스 B 한 것에 IJ 성분, I행 J열에 있는 성분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냥 행렬 A의 IJ 성분이랑 행렬 B의 IJ 성분,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하기 때문에 두 행렬의 사이즈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아야 돼요. 다르면 대응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뭐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하면은 뭐 뭐로 할까요? 7, 8, 9 이거는 아무렇게나 10, 11, 12 예, 2x3죠. 2x3 행렬인데 얘네들을 이제 더하면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8, 10, 12, 14, 16, 10, 18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이라는 이거예요. 뭐 간단하죠. 뭐 이렇게 거부감 들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차는 어떻게 될까요? 차는 그냥 뭐 대응되는 성분끼리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요게 합과 차입니다. 행렬의 합과 차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베 한번 볼까요? 스칼라베는 이제 행렬에다가 적당한 실수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K는 실수인데, 그러니까 역시 또 2x2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성분에다가만 K배를 해주면 좀 섭섭하니까 공평하게 모든 원소에다가 K배를 해줘야 될 것만 같죠. 그렇게 느끼면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다가 K배를 해준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번에는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뭐 3x2 행렬에 이런 3x2 행렬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 뭐 2를 곱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칼라베를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뭐 거부감이 별로 안 들죠. 뭐 이것도 뭐 인덱스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KA의 IJ 성분은 뭐예요? 행렬 A의 IJ 성분에다가 그냥 K를 곱하면 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덱스로 나타내면. 보통 이제 그 행렬은 대문자로 나타내는데 행렬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은 보통 뭐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는 그런 뭐 그것도 약간 이상한 전통 같은 건데 꼭 뭐 그게 마음에 안 들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좋아요, 여러분. 뭐 상관은 없는데 근데 보통 이제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스칼라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대만이 곱셈이에요. 근데 곱셈이 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게 좀 복잡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알아보죠. 일단은 한번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정의부터 한번 써보면은 일단 행렬의 사이즈를 제가 일단 결정을 하고 갈 건데 얘를 m by l, a를 m by l 행렬이라고 할게요. 행이 m개고 열이 l개입니다. b는 l by 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행이 l개고 열이 n개예요. 자, 근데 제가 이 b를 일단 쪼개고 갈 건데 일단 이거부터 써봅시다. 우리가 A, B를 정의할 건데 일단 정의부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고 A, B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B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열 벡터로 쪼갤 거예요. 열 벡터로 쪼개었다는 말은 쪼개면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땡땡땡 이렇게 마지막 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이름을 붙일 건데 첫 번째 열 벡터를 B1, 두 번째 열 벡터를 B2 땡땡땡. 그러니까 마지막 열 벡터가 B 몇일까요? 왜냐면 B가 열의 개수가 n이니까 Bn으로 끝나겠죠. 자, 근데 곱셈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마치 이 A가 각각의 열 벡터에 분배되듯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1이라는 열 벡터가 있고 AB2라는 열 벡터가 있고 땡땡땡 ABN이라는
열 벡터가 있겠죠. 행렬과 열 벡터의 곱은 열 벡터인데 위에서 어떻게 곱이 정의되는지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죠. 행렬과 열 벡터의 곱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을 해쳐볼 거예요. 일단 요 표현도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이제 행렬의 곱인데 이런 요 모양도 우리가 나중에 많이 쓰이니까 요 모양도 알아두시고 이제 요걸 좀 더 자세히 풀어 해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행렬과 열 벡터의 곱을 정의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A를 좀 쪼갤 거예요. A를 이번에 A를 쪼갤 건데 A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A는 아까 우리가 행렬과 열 벡터의 곱에서 A를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 이번에 A를 행벡터 행으로 쪼갰죠. 이렇게 행으로. 그러면 제가 A의 첫 번째 행벡터를 A1이라고 하고 A2 차례대로 땡땡땡. 얘는 마지막이 뭐로 끝날 거냐면 아까 내가 행렬 사이즈를 설정할 때 A를 이제 m by l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m개의 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행이 am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A를 이렇게 행벡터로 쪼개면은 A와 B의 행렬과 열 벡터의 곱셈은 아까 우리 위에서 정의를 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을 한번 풀어헤쳐 볼게요. 이 녀석을 풀어헤치면은 A, B1의 첫 번째 성분은 행렬 A의 첫 번째 행벡터와 B1을 점곱, 그러니까 내적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행벡터와 B1을 내적한 거고, 점곱한 거고, A2와 B2를 점곱한 게 그거 뭐냐? 두 번째 성분이고, 땡땡땡. 마지막 n번째 행벡터와 뒤에 있는 B1이죠. 잘못 썼어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다 풀어헤치고 이번 두 번째 풀어헤쳐 봅시다.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차이는 요 B의 인덱스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 왼쪽에 우리가 풀어헤친 거에 B1 대신에 B2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1, B2, A2와 B2를 내적 땡땡땡 AM과 B2를 내적하고 땡땡땡 쭉 가서 얘도 풀어헤치면은 얘는 A1과 BN을 내적하면 되고 A2와 BN 땡땡땡 AM과 BN을 이렇게 내적하면 돼요. 이 표현도 우리가 알아둡시다. 이 표현과 이 표현 둘 다. 보통 이 마지막 표현을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하고 이미 행렬의 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어때요? 좀 되게 복잡하죠. 일단 왜 이렇게 복잡한지는 이따가 좀 알아보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행렬 A, B의 I, J 성분. 그러니까 I행 J열에 있는 I행 J열이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I행 J열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행렬 A, B의 I, J 성분이 있을 텐데 얘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잘 보면은 얘가 뭐냐면 행렬 A, B의 1행 1열 성분인데 1행 1열 성분이죠, 그죠? 1행 1열 성분. 얘가 뭐냐면 얘가 행렬 A, B의 1행 2열 성분인데 여기 첨자가 1이죠. 요거 첨자 그대로 읽어주면은 곧 그게 A, B의 그 IJ 성분인 거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요거. 얘는 뭐냐면 얘는 M행 2열 성분인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겠네. 얘는 뭐예요? 행렬 A, B, IJ 성분은 A라는 것은 이제 A, B 곱했을 때 A가 왼쪽에 있는 거죠. A의 몇 번째? I번째 행벡터랑 그 다음에 B의 J번째 열벡터.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내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렬 A, B의 IJ 성분입니다. 뭐 이것도 다 같은 건데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그냥 간단하게 2x2로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 이런 걸. 얘가 2x3니까 3x2 아무나 만들어 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것도 그 실질적인 계산법인데 그 아까처럼 그 거기에 가로 세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1행 그러니까 요게 행렬 A로 보고 요걸 B로 보세요, 여러분. 아유. A 이게 B인데 그러면은 행렬 A의 첫 번째 행이죠. 행렬 A의 첫 번째 행과 이 녀석과 행렬 B의 첫 번째 열을 내적하면은 그게 행렬 A, B의 1,1 그러니까 I 1행 1열 성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랑 이렇게 내적하는 거 정곱하는 거 이렇게 암산할 수 있죠, 여러분.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서 1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 5, 15니까 22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은 어떻게 돼요? 1행과 2열을 내적하면은 그게 1행 2열 성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2, 8, 6, 3, 18이니까 28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또 이렇게 한 게 1로 오고 이렇게 한 게 1로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고개를 이렇게 가로 세로 저어가면서 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이 정의가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뭐가 이상하냐면 그 뭔가 곱이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 아까 행렬의 합은 어떻게 정의됐어요? 우리가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해주고 뭐 빼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렬의 곱도 뭔가 대응되는 성분끼리 깔끔하게 곱해주는 식으로 정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가 됐을까? 행렬의 곱이 저렇게 정의된 이유는 행렬이 바로 함수여서 그래요. 행렬이 함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형함수인데 선형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AX는 B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X라는 열벡터가 행렬 A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B로 변환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fx는 y라고 했을 때 x가 함수 f에 의해서 y로 변환된 거라잖아요. 뭐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죠. 뭐 편의상 여기도 가로 쳐주고 문자 b 마음에 안 드니까 뭐 y로 바꿔서 봅시다. 제 마음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똑같죠? 똑같아요. 행렬이 뭐냐면 함수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챕터를 공부하면은 이제 행렬이 선형 변환과 사실상 이제 같은 것임을 알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렬이 함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F랑 G랑 합성한 거랑 G랑 F랑 합성한 거랑 어때요? 일반적으로 달라요.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F랑 G랑 합성한 거랑 합성한 다음에 거기다 X를 집어넣으나 G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F에다가 넣으나 이건 같아요. 그죠? 그러면 행렬의 함수라면 행렬도 마찬가지일 텐데 A, B를 곱한 거랑 B를 곱한 거랑 달라요. 행렬 함수에서의 합성이 행렬에서는 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거를 열벡터 X랑 곱한 거랑 B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BX도 열벡터죠. 그 열벡터를 이제 행렬 A와 곱해준 거랑 같을 거라고요. 결합 법칙에 의하면. 이게 이제 행렬의 곱셈을 정의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좌변 우변 계산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좌변은 요건데 요거는 이제 AB도 이제 행렬이죠. 이 행렬과 열벡터의 곱셈이니까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죠. 어떻게 정의돼요 이거? 이렇게 정의됐죠. 앞에 제의된 합이 있는데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썸멘션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인덱스. 반복되는 인덱스가 뭐예요? JJ 반복이죠. 얘네들을 반복되는 인덱스를 더미 인덱스라고 그래요. 보통 더미 인덱스에 대해서 합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이제 서멘션 컨벤션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그마 앞에 쓰면 귀찮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 계산법 같은 경우를 익혀두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벡터 칼큘러스 공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피스 노테이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인덱스 계산법이 담겨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행렬 계산하는데 이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덱스 계산법을 좀 익혀두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서메이션 커미션도 그 중에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자, 이번엔 그만 어쨌든 우변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변은 요건데 이건 bx도 열벡터죠. 열벡터예요. 그러니까 a, i, j, bx의 j 또 j에 대한 합이 앞에 생략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더미 인덱스를 j로 안 쓰고 이번엔 k로 쓸게요. 이건 제 맘이에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j 1부터 n까지로 쓰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j, b, j, a, k, b, k 이렇게 써볼까요? 두 개의 차이점은 j로 썼나 k로 썼나 밖에 없는데 뭔 말이에요? 얘는 j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j 대신에 k에다가 k로 쓰고 이제 k에다가 1에서부터 n까지 더한 건데 뭐 다른 게 없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미너스는 뭘 쓰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k로 쓴 거고 또 이거 bx도 이제 행렬과 열벡터의 곱이죠. 얘도 계산을 해주면은 a, i, k는 그대로 써주고 b에 뭐예요, 여러분? 여기 k죠. k니까 k 쓰고 이제 더미 인덱스로 이번에 j로 써줄게요. bj, xj 이렇게 쓰면 되겠죠. kk 반복이고 jj 반복이니까 k랑 j에 대한 합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좌변 우변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같을 건데 비교해 보면은 얘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A, B의 I, J 성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 I, K, B, K, J. 여기에 KK 반복이니까 여기 K에 대한 합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적어볼까요? K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제 행렬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A를 M by L로 썼나요? 그러니까 L까지라고 합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도 있죠. K가 뭐예요? A의 열이면서 동시에 B의 행이죠. 그러니까 A의 열과 B의 행이 같아야지, 행수가 같아야지만이 행렬의 곱이 잘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행렬의 곱의 정의인데 우리가 아까 위 정의했던 정의랑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였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마지막 거 한번 써볼까요? A의 몇 번째? I 번째 무슨 벡터? 행벡터. 그리고 B의 J 번째 열벡터였죠.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정곱한 게 행렬 A, B, I, J 성분이었잖아요. 요게 같아요. 두 정의가. 요게 뭐예요? 행렬 A의 I 번째 행, I 번째 행렬 B의 J 번째 열을 골라가지고 K에다가 1부터 때리는 대입해가지고 더한 거예요. 아까는 왜 대문자인데 이번에 아까는 소문자 썼는데 이번에 왜 대문자 썼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뭐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B의 1행 1열 성분은 어떻게 돼요? 정의에 따르면 A 1K, B K 1이죠. 뭐 시그마 생략해요. 귀찮으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K에다가 1 넣어서 다 더해주면은 1, 1, 1, 1, A 1, 2 넣으면은 2 이렇게 땡땡땡 가겠죠. 뭐 L까지면은 A 1, L, B, L 1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바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아요. A 그거랑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행렬의 연산 뭐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의는 약속이고 받아들이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 하시면은 뭐 편한데 뭐 이렇게 한번 제가 행렬의 곱셈이 왜 이렇게 정의가 됐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러 가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뭐 행렬에 자주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특별한 행렬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